띠리링 띠리링. 새벽 6시 낡은 알람 시계가 귀청을 찢는다. 김소영은 부스스한 머리를 긁으며 일어났다. 28살 3년째 간병사로 일하고 있지만 여전히 새벽 기상이 쉽지 않다. 또 하루가 시작되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초췌해 보인다. 야근에 야근을 반복하다 보니 피부도 거칠어지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자리 잡았다. 아버지, 일어나셨어요? 옆방에서 들려오는 기침 소리에 소영의 마음이 무거워진다. 응, 일어났다. 약은 드셨고요. 아직. 물 좀 떠다 줄래? 아버지는 당뇨 합병증으로 신장투석을 받고 있다. 주 3회 병원을 다녀야 하고 한 달 병원비만 80만 원이 넘는다. 소영은 물을 떠다 드리며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언제부턴가 아버지의 손이 이렇게 말라비틀어졌을까? 아버지, 오늘 투석 있죠? 제가 저녁에 데리러 올게요. 미안하다, 소영아. 내 나이에 이런 고생을.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당연한 거죠. 소영은 억지로 밝게 웃으며 토스트 한 조각을 입에 물었다. 아침은 언제나 이렇게 간단하다. 돈도 시간도 부족하니까. 그럼 다녀올게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소영아, 너무 무리하지 마라. 아버지의 걱정 섞인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린다. 해솔 실버 케어 센터까지는 버스로 40분이다. 월급 180만 원으로는 차를 살 엄두도 못 낸다. 소영 씨, 일찍 왔네요. 현관에서 마주친 김 간호사가 인사를 건넨다. 네, 일찍 와서 어르신들 아침 준비 도와드리려고요. 에이, 또 그러시네. 근무 시간 전인데 굳이 그럴 필요 없어요. 김 간호사는 소영을 성실하다고 인정하지만 가끔은 너무 나선다는 표현을 쓴다. 소영이 담당하는 구역은 2층 서쪽 날개. 중증 치매 환자 12명이 있는 구역이다. 안녕하세요, 최할아버지. 잘 주무셨어요? 누구야 이 여자는? 최할아버지는 매일 소영을 처음 보는 사람인 양경계한다. 저예요, 소영이요. 3년째 할아버지 돌봐드리고 있잖아요. 모르겠다고. 이런 식이다. 하지만 소영에게는 특별한 할머니가 한 분 계신다. 소영이 왔구나. 201호 박옥자 할머니다. 78살 치매 3단계지만 소영만은 또렷하게 기억한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어젯밤에 잘 주무셨어요? 잘 잤지, 잘 잤어. 꿈에서 우리 아들을 봤거든. 할머니의 얼굴이 환해진다. 어머, 그러셨어요? 어떤 꿈이셨는데요? 소영은 다른 어르신들과 달리 할머니의 말을 끝까지 들어준다. 설령 같은 이야기를 10번 들어도 처음 듣는 것처럼 반응한다. 아들이 말이야 정장을 쫙 빼입고 나타나서 어머니, 이제 모시러 왔어요라고 하더라고. 와, 멋있으셨겠어요. 그런데 깨보니까 꿈이야. 아들이 언제 올까? 할머니는 매일 이 말을 한다. 아들이 온다고. 하지만 3년 동안 가족 방문은 한 번도 없었다. 할머니, 분명 오실 거예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렇겠지. 우리 아들이 효자거든. 할머니가 소영의 손을 꼭 잡는다. 소영아, 너는 참 착하다. 다른 애들은 내 말을 대충 듣는데 너는 끝까지 들어주잖아. 소영의 가슴이 따뜻해진다.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재미있어요. 저도 좋아요. 그래. 그럼 오늘도 재밌는 이야기 해줄까? 네, 좋아요. 이것이 소영의 일상이었다. 힘들지만 할머니와의 시간만큼은 행복했다. 소영은 아직 모르고 있었다. 이 작은 배려가 곧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것이라는 사실을. 그날 밤 11시, 소영은 야간 근무를 서고 있었다. 조용한 복도에 갑자기 신음소리가 들렸다. 소영아, 소영이 어디 있니? 박옥자 할머니의 목소리였다. 소영은 급히 201호로 뛰어갔다. 할머니, 왜 그러세요? 어디 아프세요? 할머니는 이불을 걷어차며 뒤척이고 있었다. 이마에 손을 대보니 뜨겁다. 체온계 어디 있지? 38.5도. 꽤 높은 열이다. 할머니, 많이 아프세요? 어지러워. 물 좀. 소영은 당황했다. 야간에는 간호사가 없고
응급 상황이 아닌 이상 의사를 부를 수도 없다. 보통은 아침까지 기다려야 한다. 하지만 할머니가 너무 힘들어했다. 할머니, 잠깐만 기다리세요. 약 가져올게요. 소영은 개인 지갑에서 10,000원을 꺼냈다. 이번 달 용돈으로 아껴둔 돈이었다. 센터 밖으로 나가 24시간 약국으로 달렸다. 해열제 주세요. 어른용으로요. 네, 타이레놀 500mg 드릴게요. 3,000원입니다. 감사합니다. 돌아와서 조심스럽게 할머니에게 약을 먹였다. 할머니, 이거 드시고 조금 쉬세요. 금방 나아지실 거예요. 소영아, 고마워. 넌 천사야, 천사. 할머니가 소영의 손을 꼭 잡았다. 다행히 30분 후 열이 내렸다. 소영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새벽 2시. 할머니가 갑자기 일어나 방 안을 어슬렁거렸다. 내 가방 어디 갔지? 할머니, 무슨 가방이요? 아들 사진이 들어있는 가방. 파란색 가방. 할머니가 울먹이기 시작했다. 찾아야 해. 꼭 찾아야 한다고. 할머니, 제가 같이 찾아드릴게요. 소영은 할머니와 함께 개인 사물함과 옷장을 뒤졌다. 혹시 이거예요? 침대 밑에서 낡은 파란 가방을 발견했다. 아, 맞다. 고마워, 소영아. 할머니는 가방에서 흑백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정장을 입은 젊은 남성의 사진이었다. 우리 아들이야. 잘생겼지? 네, 정말 잘생기셨어요. 소영은 할머니를 달래며 다시 침대에 눕혔다. 이제 푹 주무세요. 꿈에서 또 아드님 보실 거예요. 고마워, 소영아. 정말 고마워.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이 복도 CCTV에 찍히고 있다는 걸 소영은 몰랐다. 다음 날 오후 3시. 김소영 씨, 사무실로 오세요. 박 과장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차갑다. 사무실에 들어가니 박 과장이 컴퓨터 모니터를 가리키고 있다. 이게 뭡니까? 화면에는 소영이 할머니에게 약을 먹이는 모습이 재생되고 있다. 소영의 얼굴이 파래졌다. 과장님, 그건 설명 들을 필요 없어요. CCTV에 다 나와 있잖아요. 박 과장이 책상을 탁 쳤다. 무허가 약물 투여가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알아요? 만약 부작용이 생기면 누가 책임집니까? 할머니가 열이 많이 나서. 그래서 변명하지 마세요. 그리고 개인 물품 무단 수색도 규정 위반이에요. 과장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진다. 가족들이 문제 제기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센터가 문 닫을 수도 있어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너무 아파하셔서 선이라고 해서 다 용서되는 게 아니에요. 규정이 규정입니다. 소영은 억울했지만 할 말이 없었다. 점심시간 휴게실에서 동료들의 수군거림이 들렸다. 소영 씨, 이번엔 좀 심하게 나간 것 같아. 맞아. 우리한테도 불똥 튈 수 있다고. 너무 감정적으로 일하는 거 아니야? 소영은 샌드위치를 먹다 말고 화장실로 뛰어갔다. 흑흑. 변기에 앉아 울음을 터뜨렸다. 뭘 잘못했다는 거지? 할머니를 도와드린 게 죄인가? 그날 저녁 할머니만 혼자 중얼거리고 있었다. 소영이. 우리 소영이 어디 갔나? 왜 안 와? 2일 후 금요일 오후. 소영은 퇴근 준비를 하며 할머니에게 인사를 드리러 갔다. 할머니, 저 이제 갈게요. 주말 잘 보내세요. 소영아, 내일도 와. 네, 월요일에 와요. 하지만 소영은 몰랐다. 이것이 마지막 인사가 될 줄을. 김소영 씨, 나가기 전에 사무실로 오세요. 박 과장의 부름에 소영은 가슴이 철렁했다. 사무실에는 박 과장뿐만 아니라 원장까지 앉아 있었다. 소영 씨, 앉으세요. 원장의 표정이 심각하다. 책상 위에 서류 한 장이 놓여 있다. 근로계약 해지 통지서. 소영의 머리가 하얘졌다. 해고인가요? 목소리가 떨린다. 그렇습니다. 이번 건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 어쩔 수 없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원장님, 한 번만 봐주세요. 정말 다시는 그런 일 없을게요. 제발. 소영이 일어나 무릎을 꿇으려 했다. 일어나세요. 이미 결정된 사안입니다. 박 과장이 차갑게 말했다. 가족들이 문제 제기하면 센터 운영 자체가 어려워져요. 직원 한 명 때문에 전체가 위험해질 순 없어요.
저는 할머니가 아파서 그냥 감정적으로 일하면 안 됩니다. 여긴 의료기관이에요. 원장이 서류를 밀어주었다. 월요일까지만 마무리하고 나가시면 됩니다. 급여는 일할 계산해서 드릴 테니까 걱정 마세요. 소영은 비틀거리며 사무실을 나왔다. 복도에서 동료들과 마주쳤다. 어떤 이는 동정의 눈빛을, 어떤 이는 당연한 결과라는 표정을 지었다. 소영아, 너무 속상하겠지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다른 곳 알아봐. 경력 있으니까 금방 구할 거야. 위로인지 핀잔인지 모를 말들이 쏟아진다. 소영은 대답할 기력도 없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소영은 아버지에게 말하지 못했다. 오늘 힘들었나? 표정이 안 좋네.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무리하지 말고 몸 상하면 안 되잖아. 아버지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소영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했다. 월급 180만 원도 없어지면 아버지 병원비는 어떻게 마련하지? 집세는? 생활비는? 소영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다.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야? 할머니를 사랑한 게 죄야. 마지막 근무일인 월요일. 소영은 박옥자 할머니를 마지막으로 만나러 갔다. 할머니는 소영을 보자 환하게 웃었다. 소영이, 오늘은 왜 이렇게 우울해 보여? 할머니, 저 이제 여기서 일 안 해요. 응, 왜? 어디가? 할머니의 표정이 금세 어두워졌다. 할머니, 이제 못 뵐 것 같아요. 건강하게 지내세요. 소영의 목소리가 떨렸다. 안 돼. 소영이 가면 안 돼. 할머니가 소영의 두 손을 꽉 잡았다. 나 혼자 두고 어디 가? 너 없으면 나 어떡해? 할머니, 다른 좋은 분들이 돌봐드릴 거예요. 싫어. 소영이가 좋아. 소영이만 내 말을 들어줘. 할머니가 울기 시작했다. 소영아, 우리 딸 같은 소영아, 제발 가지 마. 소영도 참고 있던 눈물이 터졌다. 할머니, 저 정말 가야 해요. 그동안 감사했어요. 소영은 할머니의 이마에 가만히 키스를 했다. 사랑해요, 할머니. 소영아, 소영아. 다음 날 오전 10시. 소영은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3일째 제대로 먹지도 못했고 잠도 설쳤다. 구인 광고라도 봐야 하는데.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 띠리링 띠리링. 누구지? 이 시간에. 소영은 털털이를 걸치고 인터폰을 확인했다. 화면에는 깔끔한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서 있었다. 뒤로는 검은색 고급 세단이 보인다. 혹시 보험 세일즈맨? 누구세요? 김소영 씨 댁 맞죠? 저는 박준혁입니다. 낯선 이름이다. 무슨 일로 오셨는지. 어머니 일로 찾아왔습니다. 잠깐 시간 내주실 수 있을까요? 어머니. 소영은 의아했다. 혹시 잘못 찾아오신 건 아닌가요? 아닙니다. 박옥자. 제 어머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박옥자. 소영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할머니의 아들이라고. 복도를 나오며 소영의 심장이 찢어질 것 같았다. 3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센터 밖으로 나서는 순간 차가운 바람이 뺨을 때렸다. 이제 어떻게 살지? 앞길이 막막했다. 세상이 이렇게 차가운 곳이었나? 작은 선의조차 잘못이 되는 세상에서 소영은 혼자 서 있었다. 잠깐만요. 지금 나갈게요. 소영은 급히 옷을 갈아입고 문을 열었다. 키 180cm 정도의 중년 남성. 명품 정장에 고급 시계까지 범상치 않은 차림이다. 안녕하세요. 박준혁입니다. 남성이 정중히 인사하며 명함을 건넸다. 소영이 명함을 받아보는 순간 눈이 커졌다. 태양그룹 회장 박준혁. 잠깐, 장난하시는 건 아니죠? 소영의 목소리가 떨렸다. 태양그룹이면 국내 30대 대기업 아닌가? 그 회장이 왜 여기에? 장난이 아닙니다. 제 어머니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왔어요. 할머니가 정말 회장님의 어머님이세요? 네. 복잡한 사정이 있어서 그동안 말씀드리지 못했어요. 소영은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이 안 됐다. 혹시 커피 한 잔 하실 수 있을까요? 자세히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30분 후 근처 조용한 카페.
박준혁 회장이 아메리카노를 마시며 입을 열었다. 소영 씨, 어머니가 매일 소영 씨 이야기만 하셨다는 걸 아세요? 정말 할머니의 아드님이 맞으신 거죠? 네. 그런데 어머니는 3년 전부터 치매 증상을 보이기 시작하셨어요. 회장의 목소리에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다. 처음엔 가벼운 건망증 정도였는데 점점 심해지셨죠. 소영은 숨을 죽이고 들었다. 저는 어머니를 모시고 최고의 치료를 받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회장이 잠깐 말을 멈췄다. 어머니가 완강히 거부하셨어요. 왜요? 아들 성공에 방해가 되고 싶지 않다는 이유였습니다. 소영의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래서 가명을 쓰고 케어센터에 들어가신 거예요? 네. 박옥자라는 이름도 가짜입니다. 본명은 이미정이에요. 그럼 그동안 가족 연락이 없던 이유는 제가 어머니의 의지를 존중해서 멀리서 지켜보고만 있었거든요. 회장이 스마트폰을 꺼냈다. 하지만 이건 보셨을 겁니다. 화면에는 케어센터 CCTV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다. 소영이 할머니에게 해열제를 먹이고 함께 가방을 찾는 모습이다. 이 영상을 센터에서 보낸 건가요? 아니요. 제가 따로 요청해서 받은 거예요. 어머니 상태가 궁금해서요. 소영은 당황했다. 그럼 제가 규정 위반한 것도 다 아시는군요. 규정 위반이라고요? 회장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소영 씨, 그게 규정 위반인가요? 그건 사랑이었어요. 소영 씨가 해고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달려왔습니다. 박준혁 회장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어머니가 소영 씨 때문에 얼마나 달라지셨는지 아세요? 회장이 스마트폰에서 또 다른 영상을 보여주었다. 할머니, 아니, 이미정 어머님이 소영과 함께 팥빙수를 나눠 먹으며 환하게 웃는 모습이었다. 치매 진단을 받은 후로 어머니가 이렇게 웃는 걸 처음 봤어요. 소영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동안 어머님이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어머니가 왜 가면까지 쓰면서 케어센터에 들어가셨는지 아세요? 소영은 고개를 저었다. 제가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어머니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절대 내 짐이 되지 않겠다. 내가 할 일에만 집중해라.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다. 치매 초기 증상이 나타났을 때도 저에게 말하지 않으셨어요. 나중에 우연히 알게 되었죠. 그래서 혼자 케어센터에. 네. 아들한테 걱정 끼치고 싶지 않다며 가면까지 써가면서요. 소영은 어머님의 깊은 모성애를 느꼈다. 그런데 어머니가 매일 아들이 온다고 하신 건 저를 기다리신 거였어요. 하지만 어머니 뜻을 존중해서 멀리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회장이 고개를 숙였다. 그때 소영 씨가 나타나셨어요. 저는 그냥, 아니에요. 소영 씨는 특별했어요. 회장이 다시 스마트폰을 보여주었다. 이 영상들을 보세요. 화면에는 소영이 어머님과 함께하는 다양한 모습들이 재생되었다. 산책을 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웃는 장면들. 다른 직원들은 어머니를 그냥 치매 할머니 정도로 여겼어요. 하지만 소영 씨는 달랐습니다. 소영은 부끄러워 고개를 숙였다. 개인 돈으로 팥빙수를 사주고 아프면 약을 사다 먹이고 밤새 가방을 찾아주고. 이게 당연한 일인가요? 할머니, 아니, 어머님이 너무 좋으셔서요. 치매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소영 씨만은 또렷하게 기억하세요. 그게 얼마나 특별한 일인지 아시나요? 소영의 가슴이 뭉클했다. 그런데 그런 소영 씨를 해고했다니. 회장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다. 센터 측에 연락해서 사실을 알리고 복직을 요청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더군요. 다른 사람을 뽑으셨나 봐요. 네. 그래서 다른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회장이 새 명함을 꺼냈다. 프리미엄 케어센터 서울 마이너스 태양그룹. 저희 그룹에서 운영하는 VIP 케어센터입니다. 어머니를 그곳으로 모시려고 해요. 소영의 눈이 커졌다. 그리고 소영 씨도 함께 와주셨으면 합니다. 저요? 어머니 전담 케어 매니저로 모시고 싶어요. 소영은 믿기지 않았다. 어제까지만 해도 절망에 빠져 있었는데 갑자기 이런 기회가. 조건도 말씀드릴게요.
회장이 계약서를 꺼냈다. 월급 350만 원, 4대 보험 완비, 연차 20일 그리고요? 혹시 집안에 도움이 필요한 일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소영은 아버지 수술비 이야기를 꺼낼까 망설였다. 혹시 아버님이 많이 편찮으시죠? 네. 어떻게?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소영이가 아버지 병원비 때문에 고생한다고. 소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치료비도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최고의 병원에서 최고의 치료 받으시도록요. 이게 정말 일어나고 있는 일일까? 작은 선의가 이렇게 큰 보답으로 돌아올 줄 누가 상상했을까? 정말 괜찮으신 건가요? 괜찮다는 게 뭔가요? 어머니를 진심으로 사랑해준 분께 이 정도는 당연한 거 아닌가요? 소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흐느끼기 시작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더 감사해요. 어머니를 행복하게 해주셔서 기적 같은 일이었다. 절망의 끝에서 만난 희망이었다. 일주일 후 강남 프리미엄 케어센터. 소영은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다. 와, 정말 여기가 케어센터예요? 로비는 5성급 호텔 같았다. 대리석 바닥 샹들리에 그리고 벽면을 가득 메운 예술 작품들. 소영 씨, 어머님 방은 이쪽이에요. 간호팀장이 안내했다. 30평 규모의 개인실입니다. 거실, 침실, 화장실이 모두 분리되어 있고요. 세상에, TV는 75인치, 소파는 이탈리아 명품, 냉장고와 전자레인지까지 구비되어 있다. 어머님이 곧 오실 거예요. 문이 열리고 휠체어에 앉은 이미정 어머님이 들어오셨다. 소영이, 어머님이 소영을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셨다. 할머니, 아니, 어머님. 소영은 달려가 어머님의 손을 잡았다. 소영아, 넌 여기서 뭐 해? 꿈인가? 어머님, 이제 제가 계속 어머님만 모실 거예요. 정말이야? 어머님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우리 소영이, 내 딸 같은 소영이. 박준혁 회장도 뒤따라 들어왔다. 어머니, 새 집이 마음에 드세요? 아들아, 너무 좋다. 그런데 소영이가 여기 있네. 네, 어머니. 이제 소영 씨가 어머니만 전담으로 돌봐드릴 거예요. 어머님은 치매에도 불구하고 소영만은 확실하게 기억하셨다. 소영의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었다. 출근 시간은 오전 9시, 퇴근은 오후 6시. 주말엔 당번제로 쉴 수 있다. 월급은 350만 원으로 기존의 거의 2배가 되었다. 소영아, 오늘은 뭘 할까? 어머님의 하루는 항상 이 질문으로 시작된다. 어머님, 오늘 날씨가 좋으니까 옥상 정원 산책하실까요? 좋지, 좋아. 옥상 정원은 정말 아름다웠다. 계절마다 피는 꽃들과 분수, 그리고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전망. 와, 여기 정말 예쁘구나. 그죠? 어머님, 여기 벤치에 앉아서 차 마실까요? 소영이 따뜻한 차를 준비해드렸다. 소영아, 나 요즘 정말 행복해. 저도요, 어머님. 예전에는 우울했거든. 아들한테 짐이 되는 것 같아서. 어머님은 짐이 아니에요. 회장님이 어머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어머님의 얼굴이 밝아졌다. 그래, 우리 아들이 그렇게 말해. 네, 매번 오실 때마다 어머님 걱정만 하세요. 박준혁 회장은 매주 3번씩 어머님을 찾아왔다. 어머니,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좋아, 좋아. 소영이가 잘해줘서. 소영 씨, 어머니가 많이 좋아지신 것 같네요. 네, 여기 환경이 좋아서 그런 것 같아요. 환경도 중요하지만 소영 씨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회장은 항상 소영에게 고마움을 표했다. 어머니가 이렇게 편안해 하시는 걸 오랫동안 못 봤거든요. 제가 더 감사하죠. 이런 좋은 기회를 주셔서. 어느 날 어머님이 소영에게 특별한 말씀을 하셨다. 소영아, 내가 아들은 낳아서 키웠지만 딸을 둔 기분이 이런 거구나. 어머님, 고마워 소영아. 너 때문에 내 남은 인생이 행복해. 소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진심 어린 배려가 이렇게 큰 사랑으로 돌아온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다. 한편 소영의 아버지도 태양그룹 산하병원에서 최고의 치료를 받게 되었다.
소영아, 이 병원 시설이 정말 좋구나. 의사 선생님도 친절하고. 다행이에요, 아버지. 이제 걱정 마세요. 그런데 이런 좋은 병원에서 치료받게 해준 분께 인사라도 드려야 하는 거 아니야? 곧 뵐 기회가 있을 거예요. 소영은 모든 것이 꿈만 같았다. 작은 선의가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 누가 알았을까? 6개월이 흘렀다. 소영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경제적 걱정도 사라졌고 아버지의 건강도 많이 좋아졌다. 하지만 무엇보다 소중한 건 이미정 어머님과의 시간이었다. 소영아, 오늘은 뭐 할까? 어머님의 하루는 여전히 이 질문으로 시작된다. 어머님, 오늘은 손자 사진 보실까요? 소영이 박준혁 회장의 아들 사진을 꺼냈다. 어머, 우리 손자 이렇게 컸어? 몇 살이지? 12살이에요. 중학생이 되었다고 하셨어요. 그래, 시간이 참 빨라. 어릴 때가 엊그제 같은데. 치매가 조금씩 진행되면서 어머님의 기억은 더 흐릿해졌다. 하지만 소영에 대한 애정만은 더욱 깊어졌다. 소영아, 너는 내 딸이야. 내 진짜 딸. 어머님이 소영의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다. 저도 어머님이 진짜 어머님 같아요. 박준혁 회장은 매주 수요일과 일요일에 빠짐없이 찾아왔다. 어머니, 오늘 기분 어떠세요? 좋지. 소영이가 있어서. 어머님은 아들보다 소영을 먼저 찾으셨다. 처음엔 서운해하던 회장도 이제는 이해하게 되었다. 어머니가 소영 씨를 정말 딸처럼 생각하시는군요. 저도 어머님을 진짜 어머님처럼 생각해요. 고맙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행복해 하시는 모습, 정말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어느 날 어머님이 갑자기 예전 이야기를 꺼내셨다. 소영아, 우리 아들 말이야. 네, 어머님. 어릴 때 정말 착했어. 공부도 잘하고 효자였지. 어머님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가득했다. 그런데 내가 치매에 걸리고 나서 짐이 될까봐 걱정됐어. 어머님, 그런 말씀 마세요. 아니야, 정말 걱정됐어. 성공한 아들한테 치매 걸린 엄마가 뭔 도움이 되겠어? 소영의 가슴이 아팠다. 어머님은 회장님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에요. 오실 때마다 어머님 걱정만 하시거든요. 정말, 네, 어머니 컨디션은 어떤지, 불편한 건 없는지, 잘 드시는지 항상 물어보세요. 어머님의 얼굴이 환해졌다. 그래, 우리 아들이 그렇게 말해. 네, 어머님을 정말 사랑하시는 게 느껴져요. 소영은 어머님과 아들 사이에 다리 역할을 했다. 어머님의 상태를 회장에게 자세히 전하고 회장의 마음을 어머님께 전했다. 어머님, 회장님이 이번 주말에 손자도 데려오신대요. 손자도? 와, 좋겠다. 어머님이 손뼉을 치며 기뻐하셨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머님의 상태가 조금씩 나빠지기 시작했다. 말수가 줄어들고 대부분의 시간을 잠으로 보내시게 되었다. 의사 선생님, 어머님 상태가 어떤가요? 치매가 많이 진행되었습니다. 앞으로 더 조심스럽게 돌봐야 할 것 같네요. 소영은 24시간 어머님을 지켰다. 침대 옆 의자에서 잠을 자고 어머님이 깨시면 바로 옆에 있었다. 소영아, 고마워. 희미한 목소리로 중얼거리시는 어머님. 어머님, 제가 더 감사하죠. 소영은 어머님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과거 해솔케어 센터에서의 시련이 오히려 축복이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만약 그때 해고되지 않았다면 이런 특별한 인연을 만날 수 있었을까? 때로는 인생의 시련이 더 큰 행복으로 이어지는 법인가 보다. 소영은 어머님 곁에서 조용히 기도했다. 어머님,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어머님이 주신 사랑을 평생 잊지 않을게요. 1년이 더 지났다. 이미정 어머님의 치매는 말기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제는 거의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하루 종일 잠들어 계신다. 하지만 소영이 손을 잡으면 여전히 희미한 미소를 지으신다. 어머님, 저예요. 소영이에요. 소영, 소영. 어머님이 희미하게 중얼거리신다. 박준혁 회장은 이제 매일 병원에 왔다. 회사 일보다 어머님이 더 중요했다. 의사 선생님, 어머니 상태는 어떤가요? 많이 약해지셨습니다. 가족분들과 마지막 시간을 보내시길 권합니다.
회장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소영 씨, 네, 회장님. 부탁이 있어요. 어머니 마지막까지 함께 있어주세요. 당연히 그럴게요. 어머니가 가장 편안해 하시는 건 소영 씨 곁에 계실 때예요. 소영은 어머님 곁을 떠나지 않았다. 24시간 지키며 손을 잡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어머님이 갑자기 눈을 크게 뜨신 것이다. 소영아. 네, 어머님. 여기 있어요. 어머님이 소영의 손을 힘껏 잡으셨다. 고마워. 너 때문에 행복했어. 어머님의 목소리가 또렷했다. 마지막 순간에 의식이 돌아오신 것 같다. 어머님, 저도 어머님 때문에 정말 행복했어요. 소영아, 넌 내 딸이야. 진짜 딸. 네, 어머님. 저도 어머님이 진짜 어머님이에요. 아들한테 고맙다고 전해줘. 좋은 아들 낳아서 행복했다고. 네, 꼭 전해드릴게요. 그리고 소영아, 네, 어머님 사랑한다. 우리 소영이. 그 말을 마지막으로 어머님은 평화롭게 눈을 감으셨다. 소영의 손을 잡은 채로 어머님, 어머님. 소영은 한참을 울었다. 정말 어머니를 잃은 것 같은 슬픔이었다. 박준혁 회장도 어머님 곁에 무릎을 꿇고 울었다. 어머니,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3일 후 장례식장. 수많은 사람들이 조문을 왔다. 태양그룹 임직원들, 사회 유명 인사들. 하지만 영정 앞에 가장 오래 서 있는 건 소영이었다. 어머님 정말 감사했어요. 어머님이 주신 사랑을 평생 잊지 않을게요. 장례를 마친 후 박준혁 회장이 소영을 찾았다. 소영 씨, 어머니 유언이 있어요. 회장이 봉투를 건넸다. 소영이에게라고 쓰여 있다. 봉투 안에는 편지와 통장이 들어 있었다. 편지 내용은 이랬다. 우리 딸 같은 소영아, 내가 나를 친딸처럼 사랑해줘서 고마웠다. 이 돈으로 행복하게 살아라.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너처럼 따뜻하게 대해주렴. 받은 사랑을 나누는 것,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란다. 사랑한다, 우리 소영아. 통장 잔액은 5억 원이었다. 소영은 또다시 눈물을 흘렸다. 어머니가 생전에 직접 준비하신 거예요. 너무 과분해요. 과분하지 않아요. 소영 씨는 어머니께 그보다 더 큰 선물을 드렸으니까요. 무슨 선물이요? 사랑이요. 진심 어린 사랑. 회장이 소영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어머니가 마지막 2년간 가장 행복하셨어요. 그건 소영 씨 덕분이에요. 2년 후, 소영은 이미정 어머님이 남겨주신 돈으로 작은 케어센터를 열었다. 사랑채 케어센터 마이너스 어머님을 기리는 의미였다. 할머니, 오늘 기분은 어떠세요? 좋아, 좋아. 소영이가 와서. 새로운 할머니들이 소영을 기다리고 있다. 소영은 이미정 어머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실천하고 있다. 받은 사랑을 나누는 것. 박준혁 회장도 케어센터의 후원자가 되었다. 어머니가 기뻐하실 것 같아요. 네, 어머님의 사랑을 더 많은 분들께 전하고 싶어요. 소영은 매일 감사하며 산다. 작은 선의가 만든 기적. 그 기적은 이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다. 팥빙수 하나, 해열제 한 알, 함께 찾아준 가방 하나. 그 작은 배려들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자신의 인생도 바꾼 기적. 그리고 이제 그 사랑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흘러가고 있다. 진심 어린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을 바꾸는 가장 큰 힘이라는 것을 소영은 깨달았다. 어머님이 천국에서도 웃고 계실 것 같다. 사랑한다, 어머님. 그리고 감사해요. 소영의 새로운 하루가 또 시작된다.